자, 어제 실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바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김건희 여사 검찰 수사와 관련돼가지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3자 장소와 관련돼서도 특혜가 아니라는 못을 때대로 때려 박은 겁니다. 이거 누구랑 다릅니까, 신규 여러분들? 바로 이원석과 전혀 다른 얘기죠. 이원석과 전혀 다른 얘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어제 장경태랑 일전을 벌였는데 어제 장경태도 할 말 다 하고 왔어요. 왜냐?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랑 국무위원들은 다들 엎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협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장경태를 향해서 할 말 다 하고 왔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또 간단하게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중지시켜 주십시오. 저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듣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저게 무슨 발언이에요, 저게 지금? 기관의 기관이라뇨? 아무리 위원이라도 장관 국무위원으로 앉은 장관 보고 저런 것이라뇨. 언제 저러고 하겠습니까? 들어보시오.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보세요? 저런 말이 저거 똑같은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장관! 저런 말이 어디까지 장경태군! 잠깐만요. 뭐 위원만 국무위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장관. 국무위원도 말하라고 했잖아요. 특별히 국민들한테 장관. 왜 거짓말하세요? 지휘권 배제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라고 하는데 지휘권 배제의 장관님. 의미가 기관 내 기관이라고 장관님. 설명하는 걸 왜 틀렸다고 이야기하면서 본인만 이야기합니다. 장관! 부끄러운 하세요. 그런 거는 본인이 부끄러운 줄 아세요? 장관! 어우, 속 시원해. 네, 신규 여러분들. 어우, 제가 어제 영상을 보는데 속이 시원했어요. 속이 시원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뭘 물어보고 싶냐? 민주당은 공천을 줄 때 혹시 목소리 데시벨 따집니까? 목소리 데시벨? 그러니까 공천을 함에 있어서 목소리 큰 놈 일단 공천을 주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 죄다 소리를 질러 어떻게 된 게. 네? 회의만 했다 그러면 죄다 소리를 지릅니다. 무엇보다 실제적으로 지금 장경태가 뭐 하고 있습니까? 배지 달았다라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엎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예요? 결국에는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못 듣는 겁니다. 실제 어제 장경태가 왜 저렇게 난리를 쳤는지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장경태가 계속해서 유도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얻고 싶어하는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유도신문을 해요. 어떻게 유도신문을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유도신문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하신 적 있죠? 제가 그러니까 구체적 대화 내용을 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 요청한 적은 있냐는 겁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수사 지휘권 요청이라는 부분이 뭐 지내가는 말로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석 그 정도로 가벼운 검찰총장과 내용인지 김건희 여사와는 특수관계입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잖아요. 특수관계 모르세요? 예. 둘이 이제 긴밀한 관계인지도 모르겠다는 것인가요? 잘 모르지. 그러면 이원석 총장에게 7월 초에 그 수사지휘권, 이원석 총장이 7월 초에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한 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있었다 없었다 정도. 구체적 대화 내용은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사 지휘권 복원 요청이라는 게 다른 대화를 하다가 한마디 나왔는 걸 그걸 지휘권 복원 그러니까 요청이라고 총장에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제되었었는데 배제를 다시 복구시켜달라는 요청, 수사지휘권이라고 제가 명칭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검찰총장으로서 보고받을 대상인데 보고받지 못하는 배제에서 복원했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정도 요청 말씀드렸습니다. 받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휘권에 대해서는 입장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배제한 이유는 김건희와 이성계 검찰총장이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원석 총장 특수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 위원장님 말씀에 답을 마저 해도 되겠습니까? 네, 1분간 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똑같이 지휘권 배제는 개인이 개인인데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관이 기관인데 한 것이고 그 기관으로 한 것은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유효하게 배제되어 있는 것이고 그 배제가 된 것을 다시 복원시켜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복원 조치에 대해서는 전임 박범계 장관님께서도 그 복원 조치는 불필요하다. 그 복원 조치가 없다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죠. 그 부분은 누가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 이성계와 부부관계인데 당연히 회복 못 시켜주죠. 그 사람에게서만 그 사람 있는 동안만 지휘권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아니라면 기관 대 기관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발언 중지시켜 주십시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장경태가 계속해서 어떤 것을 유도신문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 지휘권 배제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요청을 했냐 안 했냐, 그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겁니다. 계속 안 했다고 말을 해주는데 뭐라는 겁니까? 장경태는 계속 한 거 아니냐고 유도신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넘어와. 이러니까 장경태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런 식으로 엄포를 놓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뭐라는 겁니까? 지금까지 실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보도가 나왔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차례. 네. 자, 실제 JTBC 단독 보도가 몇 번 나왔다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석과 박성재 법무장관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내용이 JTBC의 단독 보도로 세 차례 나왔다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 문제 삼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제 박성재 법무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실제 이걸 어떻게 요청했다라는 겁니까? 개인과 개인으로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그것 좀 다시 회복시켜주면 안 될까요? 라는 식으로 개인과 개인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수사지휘권이에요. 수사지휘권. 더군다나 좌파들이 지금 계속 노리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 사건의 수사지휘권입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이걸 개인과 개인으로 요청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이건요, 기관과 기관으로 요청을 해야죠. 실제 검찰이란 기관이 법무부한테 수사지휘권을 회복시켜주세요라고 문서를 통해서 회복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박성재 법무장관 얘기 들어보니까 뭐라는 겁니까? 기관과 기관을 요청한 게 아니라 이원석이가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회복 좀 시켜주세요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제 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바로 잡아준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장경태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야.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사실이 우리 국민한테 알려지면 안 돼. 어떻게? 개인과 개인이란 사실을. 네? 지금까지 좌파들은 뭐 했습니까?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박성재 법무장관한테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선전선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단독 보도 나왔다고요.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뭐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문서로 왔다 갔다 거린 게 아니라, 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기관과 기관으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개인과 개인, 심지어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이게 박성재 법무장관 입으로서 폭로가 되니까 장경태가 뭐 하는 겁니까? 저 난리법석을 부리는 거예요. 그만 얘기하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이원석이가 진짜 제대로 언론 플레이를 했구나. 진짜 언론 플레이를. 어떤 식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JTBC 단독 보도를 통해서 마치 이원석이 박성재 법무장관한테 정당하게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한 것처럼, 근데 그걸 박성재 법무장관이 부당하게 안 받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뚜껑 열으니까 뭐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네? 박성재 법무장관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지휘권 회복을 안 시켜준 거예요. 왜냐? 이원석이 회복시켜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기관과 기관으로서 문서가 왔다 갔다 거려야지만 이게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런 건 하지도 못했으면서 이원석은 언론 플레이하면서 지금까지 뭐라고 말했던 겁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원칙 찾았던 거예요. 원칙. 그럼 제가 이원석한테 물어볼게요. 당신이 말하는 원칙이 그런 겁니까? 네? 공문서 하나 왔다 갔다 거리지 않고 기관과 기관으로 요청하는 게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인과 사인으로 요청하는 게 그게 원칙이에요? 심지어 흘러가는 얘기로? 이걸 어제 박성재 법무장관이 정말 참다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러니까 장경태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선전선동이 또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저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엄포를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장경태는요, 딱 걸렸어요. 자, 뭐가 걸렸냐? 제가 최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민주당 제보공작 사건 관련돼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 권선동과 장경태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장경태가 또 선을 넘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선을 넘었다고요?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를 오빠로 호칭했던 제보를 입수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거 전형적인 카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그리고 제가 장경태가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얘기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뭐라는 겁니까? 실체가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들었다. 근데 그 얘기를 내가 또 들었다라는 카더라 식으로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문제 있다 말씀드렸어요. 자, 아니나 다를까 장경태 고소당했습니다. 실제 장경태한테 그런 제보를 했다는 사람이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 내가 들은 적 없는데 네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라고 장경태를 고소한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즉 뭐 하는 겁니까? 장경태가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이런 헛소리를 통해 또다시 선전선동을 했지만 그와 관련된 오히려 장경태가 고소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보를 받았다는 사람한테.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장경태 이거요. 면책특권 통과가 안 돼요. 왜 안 되겠습니까? 이거 라디오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실제 국회 내부에서 한 게 아니라 라디오 외부 활동에서 했기 때문에 장경태는요. 면책특권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장경태는 응당 책임을 지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런 장경태가 어제 박성재 법무장관한테 뭡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엄포를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박성재 법무장관은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준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뭡니까? 명명백백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왜 내가 수사지권 회복하지 않았는지 제대로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누구랑 다르게? 이원석과 다르게. 자,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봐야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언론 플레이한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언론 플레이한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이 언론 플레이한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이게 실제 국무위원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공직자가 가져야 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좌파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원석은 어땠습니까? 언론 플레이는 언론 플레이 다 하고 깨끗한 척은 다 했어요. 근데 결국 뭐라는 겁니까? 딱 걸려버렸잖아요. 그 언론 플레이가 얼마나 치졸한지, 그 깨끗하다고 말했던 원칙이 얼마나 호무맹랑한지. 이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좌파들과 싸울 때는요, 뚝심과 배짱이 필요하다고요. 자, 왜겠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더 나아가 김문수 위원장도, 박성재 법무장관도 정치인이 아닙니다. 공직자예요. 공직자. 즉 공직자는요, 그 누구보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를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펼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입니까? 당연히 이원석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펼치지 않은 사람과 언론 플레이를 펼친 사람의 이 차이점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누가 진짜 민주당 좌파들과 뚝심과 배짱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말씀드려요. 우리는 좌파들의 물음표에 동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좌파들의 물음표에 뚝심 있고 배짱 있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에 있어서 오히려 저들에게 물음표를 던지는 게 우선순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원성한테 한마디 더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최근 보니까요, 이런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야, 현직 검사가 조국당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규원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지금 현직 검사 월급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검사 업무는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검사 업무는. 근데 검사 업무를 아예 안 하면서 조국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도 우리 국민 세금으로 검사 월급을 아직까지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 이 사람이 지금 총선 전에 사직서를 냈어요. 나 조국당으로 출마하겠다고. 실제 비례대표 22번 받았습니다.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 중요한 건 이 사직이 왜 안 받아졌냐? 이 사람이 재판받고 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김학의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있어서 아직까지 2심 재판받고 있습니다. 즉 이와 관련돼서 사직서를 내도 법에 따라서 이걸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뻗팅기고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월급까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오냐? 대검에 따르면요, 이 사람이 감찰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물어볼게요. 이와 관련돼서 이원석 단 한 번이라도 목소리 내본 적 있습니까? 네? 지금 검찰 내부 기강이 이따위로 돌아가고 있는데 목소리 내본 적 있어요? 이게 원칙입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아니 조국당은요 뭐 전매 특검입니까? 자, 이규원은요 아프다면서 2년 동안 휴직 내고 1억 받아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같은 조국당의 박은정도 똑같이 했어요. 1년 9개월간 출근 한 번 안 하고 급여 1억 받아간 사람입니다. 조국당의 전매 특허예요. 왜겠습니까? 조국도 뭐 했습니까? 서울대 교수 직위 해제 이후에도 1억 원의 급여를 받아갔고, 심지어는 그 전에 울산대 동국대에서 이중으로 월급까지 받아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격차를 줄이면서 대기업 임금을 낮추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얼마나 내로남부 정당인지를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네, 일이란 일은 다 안 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돈은 다 받아가는 저 조국 당의 면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세상 깨끗한 척은 다 하는 거예요. 세상 공정한 척은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 뭐라는 겁니까? 구린내가 나도 심하게 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최근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찬성 99.9%로 대표로 재선출된 조국 요즘 뭐 하고 있느냐? 제가 조국 요즘 뭐 하고 있는지 영상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어처구니가 없으실 겁니다. 자, 보셨습니까, 신규 여러분들? 검찰 때려잡겠다고 발차기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 때려잡겠다고 발차기 연습하고 있어요. 참나원 내가. 아니, 뭐 좌파들은 발차기가 전매 특허예요? 네? 이재명보다 잘하는 것 같네, 그래도. 네? 발차기가 무슨 뭐 전매 특허입니까? 아, 하기사 원조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허경영 아닙니까, 허경영. 네? 아주 그냥 비을짓들을 다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것입니다. 네? 지금 자기 당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슈킹하고 있는지, 일 하나 안 하고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뻔히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또다시 뭐 검찰 독재니 뭐 검찰 어쩌구니라면서 발차기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실제 이게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김명수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사직서를 내면 출마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네? 이규원이가 사직서를 내고 총선에 출마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아직 재판 중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에 따라?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지금 빨리 복귀하라 라는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하고 뭐 하는 거예요?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법무부가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었는데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누가 끌고 와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원석이 끌고 와야죠. 왜냐? 이원석 사나이는 검사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원석은 이와 관련돼서 찍소리 안 하면서도 뭐 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뭐 연일 언론 브리핑을 연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원석이가 할 일 정말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네? 목소리 내야 될 건요, 저런 게 아니라 자기 내부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가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는데 이규원이가 씹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원석이 데려다 끌고 와야지. 근데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해. 네? 이제서에게 단독 보도가 오니까 이제서야 뭐 하는 겁니까? 대검이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감찰 중이다. 하면 뭐 하냐고요. 하면 뭐 하냐고.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면면을,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좌파들의 물음표에 동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는 뚝심과 배짱을 가지고 할 일 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어떤 과정에 임명을 됐는지, 더 나아가 그와 유사하게 지금 김문수 위원장 관련해서 좌파들이 어떻게 공격을 들어오는지, 심지어는 박성재 법무장관 관련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JTBC 단독 보도 막 때리면서 막 흔들었잖아요. 네, 수사지휘권과 관련돼가지고 심지어 어제 장경태가 유도신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할 말 제대로 하고 왔다는 것을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공직을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다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때도 좌파들이 윤 대통령 공격 안 하겠습니까? 하죠. 김문수 위원장을 지명할 때도 좌파들이 윤 대통령 공격 안 하겠습니까? 하죠. 더 나아가 박성재 법무장관이 어제 장경태와 일전을 벌임이 있어서도 좌파들이 윤 대통령 공격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를 한 겁니다.
왜냐? 뚝심과 배짱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니까. 그리고 그 뚝심과 배짱을 실제 우리가 영상으로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좌파들이 아무리 공격을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뚝심과 배짱을 가지고 할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인선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과정 속에서 언론 플레이 펼친 거 있습니까? 실제 뭐와 관련돼 가지고 자기 정치한 거 있습니까? 한마디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그러한 유사점을 보고 이러한 차이점을 보고 인물 하나하나를 평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사람의 주어를 가지 않았어요. 사람의 주어를 가지고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거에 주어를 가져갔습니까? 우리의 가치와 목적의 주어를 가져갔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목적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뚝심과 배짱을 가지고 할 말하고 나왔는지 저는 그걸 보여드린 겁니다. 누차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치인을 바라볼 때도 사람의 주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목적의 방향성의 주어를 가져가야 된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져가니까 되잖아요. 가져가니까.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얼마나 흔들어댔습니까? 지금 김문수 위원장 얼마나 흔들고 있어요. 심지어 박성재 법무장 얼마나 흔들고 있습니까? 흔들립니까? 안 들려요. 왜냐? 뚝심과 배짱이 있으니까. 뭐를 하기 위한? 우리가 내세우는 가치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 이렇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인물의, 사람의 주어를 가져가지 말고 우리의 목적과 방향성의 주어를 가져가시라고요. 이 사람이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방향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배짱과 뚝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좌파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할 말 다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해야 될 일 다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저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정책을 평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